제 강의에 아파트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혼란하실 수 있는데 그 아파트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하는 건 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좋아하는 거는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강의 복습하실 때에 그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지도에서 제 교환에 있는 아파트 명 찾아보시고 내 예산 안에 좀 들어온다라고 하시면 좀 임장을 한번 갔다 오시면서 분위기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모님 막 아파트 막 올리고 막 월부에서 막 다 막 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걱정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이 강의가 그냥 계속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강의를 붙잡을 것이고 누군가는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행동으로 옮겨보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지금부터는 자 알겠어요, 자모님. 파트 1에서 입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목노아 얘기하신 거 알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저희가 상세하게 봐야 되나요? 어떤 걸 봐야 되나요? 라는 지점에서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수도권하고 지방을 볼 때에 입지가 좋다 안 좋다를 보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여러분 5,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수도권 인구가 그중에 2,598만 명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도권의 거의 반 이상이 모여 사는 거죠. 그럼 왜 수도권의 반 이상이 모여 살까요? 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을 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구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서울에 살고자 하지만 서울이 비싸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에 흩어져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칭하는 데 있어서는 서울, 경기, 인천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수도권의 가장 중심에 서울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경기도가 있고요. G. 자,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인천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수도권 안에 묶이긴 하지만 인천은 수도권 안에서 입지가 제일 떨어지기 때문에 인천은 지방처럼 봐야 됩니다. 그럼 지방처럼 본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만큼 살고 있는 인구수가 이 전체 수도권 시장 안에서 적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땅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연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새 아파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천에서는 새 아파트가 몰려있는 데에다가 내 집 마련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송도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청라라든지 그렇게 아파트가 몰려있는 데가 유리하고요. 서울하고 경기도는 아파트가 몰려있는 데도 좋은데 일단은 이 땅에서는 입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가시면 되고 그거의 가장 주요한 이유가 일자리가 수도권에 모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자원님 그럼 이 얘기 왜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집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땅의 가치가 좋은 곳에 살려고 하는 수요가 많고요. 땅의 가치가 좋은 곳이 그렇기 때문에 어딘지를 알고 그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곧 수요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가 되게 내 집 마련으로서는 좋은 지역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자모님 저는 지금 제가 인구 30만인 도시에 살고 있어요. 20만인 도시에 살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 데서는 전세로 거주하시고 광역시에다가 내 집 마련을 하세요. 그게 투자 가치와 실거주 가치 두 개를 다 잡는 길이에요. 그럼 자모님 제 몸뚱아리가 광역시로 넘어갈 수 없는데 어떡하죠? 그런 경우에는 광역시에다가 전세 껴놓고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내 몸이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전세 만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계약했는데 내가 이걸 파기하고 넘어가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에는 일단 전세 껴놓고 내 집 마련하고 내가 나중에 들어가는 전략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분들도 지금 당장 넘어가기 어려우시거나 나는 계속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광역시에 전세 껴놓고 내 집 마련하는 게
자산 가치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길이에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 끝나고서도 얘기 들어보면 지방 분들이 특히 어려워하세요. 이게 서울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지역 편견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서울 분들은 그냥 내 몸이 같이 들어가는 걸 생각하니까 고민이 좀 덜한데 지방 분들은 강의에서 이제 광역시로 가라고 하니까 그게 되게 고민이 엄청 되시거든요. 왜냐면 내 주거지를 옮겨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난 지금 천안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대전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라는 건데 그게 맞는 거거든요. 대전에 입지 좋은 데다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자산 가치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천안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학군 환경이 다 있다 보니까 그걸 깨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야만이 좀 더 자산 가치가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어려운 선택을 하려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나 서울의 전세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직 내 집 마련 안 하신 분들도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도 내 환경을 바꾼다라는 거가 되게 어렵거든요. 신혼부부들은 앞으로 이제 나 신혼이고 내 남편이랑 내 아내랑 이제 같이 살 새로운 어떤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좀 고민이 좀 덜한데 그죠? 근데 이제 이미 그 안에서 환경을 다 갖추고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 자체를 옮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익숙한 게 꼭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익숙한 거를 벗어나려고 지금 이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하시려면은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내 집 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빈 땅이 많고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인구가 몰려 사는 데가 훨씬 중요하고요. 인구수가 곧 입지예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는 여러분 팩트잖아요. 1강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있는 아파트를 골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수도권을 제외한 2,500만 인구가 지방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더 인구가 많은 데로 가야 되고 광역시내 1급지 제외하고는 빈 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땅의 가치보다 건물 가치 우선으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에서는 빈 땅이 너무 많으니까 아파트가 원래 세워져 있던 데를 부시고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 그냥 빈 땅에다가 새 아파트 짓는 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지타산이 맞다 보니까 빈 땅에다가 막 5,000세대씩 6,000세대씩 아파트를 때려 넣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수도권 분들 여러분 신축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근데 우린 신축에 살고 싶지만 땅의 가치가 있으면서 신축인 데가 여러분 어때요? 비싸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신축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맞잖아요. 근데 원래 똑같아요. 인간은 원래 다 신축을 좋아해요. 맞아요. 새 아파트 원래 다 좋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방은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수도권보다 덜하기 때문에 신축 세워지면 사람들이 다 골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집 마련할 때도 건물 가치 신축을 우선으로 해서 내 집 마련하되 광역시 안에서도 땅의 가치를 지니는 급지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내가 구축까지도 투자가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 지방에서는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좀 더 범위 넓히면은 진구까지 가능하고요. 창원에서는 용지동이 대장이고요. 김해에서는 유라신도시가 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실제로 서울 강남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장 아파트 거의 20억 넘는 곳도 많아요. 수성구랑 해운대구에 여러분. 그리고 대구는 달서구까지 입지가 좋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미에서는 옥계, 산동, 송정 이런 데가 이제 구미의 강남인데 구미나 김해에다가 내 집 마련 할 거면 광역시가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네, 가격 같다면. 네, 그리고 예산안에 들어온다면 그다음에 대전에서는 서구, 유성구가 입지가 되게 좋고요. 천안하고 청주가 같이 충청권인데 천안에서 이 신불당동이랑 이 불당이 대장동네인데 여기 신불당의 천장,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가 서구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파트 천장을 넘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여러분 광역시 파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청주의 강남은 복대동이에요. 그래서 같은 예산이라면 청주에서 6억이라면 대전 6억 내 집 마련 하시고 구미에서 5억 할 수 있으면 대구 5억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울산은요 여러분 울산은 내 집 마련을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하세요. 왜냐면 거의 1년 동안에 전세가가 엄청 올라왔어요. 거의 1억 이상 올라왔고 전세가가 올라온다는 뜻은 뭐냐면 전세가가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면 두 가지 반응이 있거든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게 전세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매가는 오르지 않고 계속 보합하면서 전세가율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전세가율이 뭐예요? 배우셨죠? 전세, 매매. 예,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거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전세가율이 60%에서 80%로 높아져요. 그러면 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전세가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나 돈 얼마만 붙이면 매매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전세 살던 분들이 매매로 전환돼요.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지금 울산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세가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네, 거의 80%까지 올라가고 있고 전세도 몇 년 안에 1억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반응은 어떤 게 되냐면 전세 올라가면서 매매가 이렇게 반응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울산은 지금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 꼭 하시면 좋겠고, 부산하고 대구하고를 보면 여러분, 부산 대구는 2, 3년 동안 굉장히 저평가, 그러니까 굉장히 싼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입지 좋은 신축부터 거의 5천만 원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입지 좋은 연식 괜찮은 것부터 접근해가지고 전세가율 아직은 그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은 매매 반응이 있으니 부산 대구 여러분 내 집 마련 적극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 물량을 대전에다가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싸질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중소도시는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냥 물반 고기반 너무 싸거든요, 중소도시가 지금. 근데 중소도시가 싼 건 맞는데 광역시도 같이 싸기 때문에 광역시 먼저 우선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방분들은. 그 다음에 광주는 남구가 대장이고요. 이 전주의 대장은 FCT인데 전주가 지금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시장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아, 지방은 돈 못 벌잖아, 지방은 안 오르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방에 있는 그 전주 중소도시 이 60만 도시도 지금 매매가 한 3억이었던 것들이 다 5억까지 갔고요. 4억이었던 것들이 막 6억 5천까지 갔어요. 2억 정도 상승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주가? 공급 물량이 없어서 그래요. 장모님 이런 얘기를 왜 하시죠? 왜 전주에게 갑자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 집 마련을 지방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플러스 수도권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도 지방 투자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네, 그리고 지방 투자로 충분히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씩 넣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비싸서 오히려 광주에 내 집 마련 할 수 있으면 광역시 쪽으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더 전략적으로는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에서 입지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입지가 좋다는 거는 어떤 거를 보고 알 수 있나요, 자모님? 첫 번째는 직장을 봐야 돼요, 직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지역인가?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지역인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지역에서 충분히 수월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인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내 관점이 아니고 타인의 관점으로 내 아파트의 입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지역인가?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지역으로 출퇴근하기 편리한가? 여러분, 우리 수도권 안에서 직장이 많은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그곳에다가 내 집 마련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거기가 내 예산에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자리로 갈 수 있게 수월한 지역인가? 동대문이나 서대문 같은 데들은 일자리가 있는 데가 아니라 배드타운이거든요. 그럼 배드타운은 뭐냐? 사람들이 출퇴근하기 전에 자기 위해서 일자리가 그 자리를 갖고 있지 않는 지역이다라는 걸 여러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지역은 교통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왔다 갔다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 세 번째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학원가가 있는가라는 게 여러분 학군에선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내 집 마련할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주변에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내가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이 아파트 주변에 어떤 초등학교로 배정이 되는가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학원가가 얼마나 가깝나 머나, 그리고 학원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다 결정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 번째 따져보셔야 되고,
그다음 네 번째는 편의시설하고 택지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택지를 엄청 좋아해요. 네, 그래서 입지가 좋으면서도 택지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서대문, 동대문 안에 있는 아파트가 여러 개 몰려있는 뉴타운 같은데, 은평 뉴타운 이런 데 말고 중심지에 있는 뉴타운들 이런 데 엄청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수요가 몰린다는 뜻이고요. 수요가 몰린다는 뜻은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요. 가치가 있으면은 가격 반응이 빠르거나 내가 이걸 보유한다고 했었을 때 자산 가치가 있어진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에서 여러분 편의시설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지금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아파트 주변에 종합병원, 그 다음에 대형마트, 그 다음에 백화점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백화점이 가까이 있는 게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백화점이 멀다고 해서 생활이 엄청 불편한가요? 그렇진 않죠. 네, 근데 가까이 있으면 엄청 편한 거죠. 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곳들이 몇 개가 안 돼요, 사실. 그리고 그거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호재 같은 경우에는 입지 가치를 만드는 거는 직장, 교통, 학군, 환경인데 이 입지를 더 좋게 만드는 게 호재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호재만 보고 내 집 마련하면 망해요. 직장, 교통, 학군, 환경을 보고 내 집 마련하면 망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네 가지에다가 호재를 플러스 알파로 보면 더 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호재를 보실 때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계획을 세웠다. 이제 할 거다. GTX B나 GTX C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게 상승장이 오면은 그 바람 때문에 가격이 막 올라가긴 하는데 아직은 실현 단계도 아니잖아요. 구체화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실현된 게 있어요, 호재가. 뭔지 아세요? GTX A가 실현됐거든요. 뚫렸거든요. 근데 그 GTX A가 아무 가격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히려 그 실현된 거 주변에 있는 내 집 마련을 보시는 게 호재를 제대로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은 시장이 차갑기 때문에 호재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뚫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월판선이라든지 GTX A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초에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아무 반응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연신내하고 불광 근처에 GTX A가 뚫리고 있잖아요. 아무 반응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실현이 가능성이 거의 한 100%까지 간 호재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거가 돼 있는데도 지금 싸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기회지, GTX B가 언젠간 뚫릴 거야, GTX C가 언젠가는 뚫릴 거야, 언제 뚫릴지 몰라요. 솔직히 몇 년 걸릴지 모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집 마련을 역으로 하는 거는 안 맞다는 거죠. 홈에실 분들이 그 신분 당선이 아직 안 뚫렸거든요. 아직 안 뚫렸어요. 근데 그거를 분양할 때부터 뚫는다고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10년이 넘어요. 분양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홈에실 분들 돈 좀 주세요. 돈을 주시면 저희가 뚫어드릴게요 한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뚫린 거예요. 돈을 냈어, 그 사람들은. 심지어. 네. 아니 뚫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교통에서는 이 호재에서 교통호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교통호재는 착공 단계 이후부터 보셔야 돼요. 착공 단계 이후부터. 이 교통호재가 착공이 됐냐 안 됐냐, 이 착공되고 나서도 5년에서 10년 걸려요. 네, 그래서 이 단계가 아니냐를 보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에 트램 호재가 있어요. 이게 뚫리면은 엄청 좋아질 거다. 지방 분들은 트램을 안 타요. 네, 이거는요, 수도권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교통 중요하잖아 라고 할 때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트램 호재 뚫릴 거야 라고 하면서 수도권 사람들 이렇게 이제 홍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네, 그리고 지방 분들은 애초에 지하철 안 타요, 여러분. 그래서 교통 호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교통 호재보다 더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직장 호재예요. 직장 호재가 뭐냐면요, 직장이 일자리를 불러들이키는 거예요.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강력한 거예요. 수도권 지방 막론하고. 그래서 수도권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최근에 새로 생긴 일자리가 마곡인데 마곡 생기면서 상암이 죽었죠. 옛날에는 상암에 있는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 다니는 분들이 막 소비하고 거기서 부동산 막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상암이 너무 조용하고 사람이 없죠. 예, 왜냐면 그 일자리가 엄청 양질의 질이 높은 일자리는 아닌 거예요. 고연봉 막 이렇게 하고 규모가 되게 줄었죠. 근데 그 옆에 생긴 일자리가, 마포 옆에 생긴 일자리가 마곡 일자리예요. 강서구. 그래서
4급지 라인에서 동대문, 서대문, 강서구 중에 강서구가 제일 가격이 세요. 그 이유가 강서구에 마곡이 있어서 그래요. 새로 생겨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지역 자체가 파워가 엄청 세요. 근데 이게 새로 생긴다, 수도권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도 직장이 생긴다, 그럼 진짜 강력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지방에 이제 그 청주에 방사관 가습기라고, 방사능 가습기가 전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도 모르겠죠. 그게 그냥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방사광을 만들어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청주시장이 완전 들끓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일자리는 지방이건 수도권이건 굉장히 막강한 호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재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직장 호재가 진짜 들어오나, 직장 일자리가 생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판교 주변이 강력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새로 생긴 데가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이런 데가 일자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과천은 아마 더 좋아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호재를 보신다. 자, 그럼 자모님, 직장은 아까부터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딥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한다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에 첫 발을 띈 겁니다. 자, 부동산에 첫 발을 띈다면 요 정도는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수도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일단 첫 번째가 강남이고요. 여기 종사자 수가 170만 명이에요. 이게 서울 전체 종사자 수의 30% 인원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모님, 저는 강남이랑 되게 멀리 있어가지고 170만 명이 무슨 정도의 규모인지도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떤 정도냐면요, 지하철 타보시면 알아요. 한 번만 체험해 보실래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이야. 그 2호선 강남역에서 여러분 딱 그 사람들 내리는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 거기 한번 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이렇게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해 있다니까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예 그 숨도 못 쉴 정도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강남권에 170만 명이 일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강남, 뭐 삼성, 그 다음에 뭐 강남, 그 다음에 양재, 신사부터 해가지고 쫙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 다음에 도심권은 서울 종사자 수의 11% 정도가 도심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광화문, 그 다음에 뭐 시청 주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변은 거의 대부분 강북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로 많이 출퇴근을 하고요. 여기에 출퇴근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마포, 서대문, 중구, 동대문, 성동, 이런 데죠. 네. 그리고 여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아래쪽에서도 왔다 갔다를 하시는데 대부분 이 주변에서 내 집을 거의 선택을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종사자 수가 많은 데가 여의도, 목동이고요. 여기가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뭐 동작이나 관악이나 영등포 이 주변으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시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데는 강남이고요. 사람들의 수요가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강남이랑 가깝냐 아니냐가 부동산을 선택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자모님 강의 7시간 들었는데 강남 1시간밖에 내 머릿속에 안 남는다. 그거는 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맞잖아요.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내 집 선택할 때는 또 그게 안 된다니까요, 또. 강남 1시간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다른 선택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엄청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가 메인이구나 라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되고, 이게 어떤 정도냐면요, 10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은 강남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10명 중 1명은 도심권, 1명은 여의도권에서 일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면 무슨 생각하냐면은, 아, 출퇴근 진짜 너무 힘들다, 가까운 데서 내 집 마련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세요. 강남을 갔더니 뭐야, 예산에 맞는데 없네. 그죠? 뭐야, 서초 가봤더니 그래, 새 아파트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뭐야, 안 되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 선택지로 여기를 선택해요. 네. 근데요, 여러분, 동작구에 이 서초 방배하고 딱 붙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사당이에요. 정말로 이 내 집 마련에서 예산이 이 정도에 맞으시는 분들은 여기 이 출퇴근 20분도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여기에 선택을 해버려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강남이랑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레벨을 알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나 강남에 지금 일자리가 있어. 근데 내가 송파 내지마를 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강동으로 가죠. 이해하세요? 근데 강동 내지만 하려고 하다 봤더니 너무 좀 멀어. 강남이랑. 그러면 이제 한강 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 용산부터 이제 찾거든요. 그 다음에 이 위로 그러면은 내가 성동이나 성북, 동대문 찾아볼까?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범위를 넓히거든요. 이게 곧 수요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강남에 170만 명 있다는 뜻이에요. 170만 명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 수요가 몰리는 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를 몰리는 데 선택을 안 하고 나는 신축이 좋으니까 여기 나는 신도시가 좋으니까 난 여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성인 인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중에 10명 중 5명이 3대 업무지구에서 일한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암 일자리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아요. 상암이 어디냐면 마포구에 있는 상암동에 방송국 SBS, KBS 있는 데거든요. 얼마 전에 임장을 갔었는데 그 월드컵 아파트, 상암 월드컵 아파트 촌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교통이 조금 외져요, 사실은. 마포구 안에서도. 그 월드컵 바로 옆에 덕은지구라고 고양시에 바로 옆에 새 아파트 엄청 몰려있는 데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월드컵에는 아침 오전 한 제가 10시부터 임장을 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덕은지구 가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일요일에 오전에 임장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자리가 상암에 있으니까 월드컵이 좋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환경이 어디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왜냐면 위치가 비슷하니까 어디가 더 좋지? 라는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닿을지 안 닿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한 말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잘 정리를 해두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내 집 선택할 때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업무지구, 여기가 이제 3대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상황은 좀 일자리로서 파워를 좀 잃었고 더 파워가 있는 데는 마곡이다. 그래서 강서구 내 집 마련 한다고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왜죠?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게 내 집 마련 한다고 하시면 괜찮고, 마곡 여기 이제 주변에 강서구에 보시면은 등촌도 있고 방화도 있거든요. 근데 방화는 굉장히 외곽이에요. 거의 김포랑 붙어있는 느낌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서구를 만약에 내 집 마련 하신다라고 하면 9호선 라인 주변에서 하시는 게 좋고, 그 안에서 강서구 안에서도 대단지 연식 좋은 거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비싸다라고 하면 9호선 주변에 구축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위주로 보셔야 입지 좋은 데를 가지고 가는 거다. 그 다음에 구디가디가 어디냐면은 이게 업무지구가 구로 디지털 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예요. 여기가 종사자 수가 47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종사자 수는 굉장히 많지만 여기에서 연봉을 높게 받으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일하는 사람도 많으면서 연봉도 높게 받으면 부동산 구매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지역에 많이 거주하게 되면, 여러분, 부동산 구매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 내가 내 집 마련 하려고 할 때에 부동산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그 땅의 그 부동산의 가격에 반응을 해요. 네, 수요가 몰리니까. 근데 연봉이 낮으신 분들은 거의 전세로 살지 매매로는 거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종사자 수가 여기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구로구하고, 여기 주변이 어디냐면 구로구하고 금천구예요, 여러분. 구로구하고 금천구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은 아니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판교는 거의 IT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 스타트업도 많고, 그래서 고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리고 판교 일자리가 생기면서 분당과 판교가 거의 마포급, 거의 그냥 마포 성동급으로 입지 가치가 생겨버렸어요. 만약에 판교 일자리가 안 생겼으면은 이만큼의 파급 효과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판교에 일자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분당과 판교의 이 라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원님 그럼 저는 마포나 성동구를 보니까
아직 제가 너무 올라가야 돼요. 강북 쪽으로. 그래서 저는 분당에다 내 집 마련 할래요. 그러면 여러분 분당에다 하셔도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경기도에 이제 종사수를 조금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수원이나 화성이나 안양이나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일자리가 있지만 사실은 여기 강남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안양 군포는. 예, 이 자체를 직장을 다니는 사람보다 강남 출퇴근, 여의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게 무슨 뜻이냐? 수요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안양이. 예, 근데 수원은 여기 주변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삼성, 화성에 있는 삼성, 그 다음에 뭐 SK 이런 것들 있죠. 대기업 몇 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원, 화성에 많이 거주를 하신다. 좀 더 수요가 많은 땅은 어디예요, 여러분? 수원이나 화성이 아니라 안양이겠죠.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서 평균 정도 입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이걸 여러분 내 집 마련 선택한다면 같은 예산이라면은 수원보다는 안양이 좋다는 뜻이에요. 네, 왜죠?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내가 내 집을 팔고 싶을 때도 누군가가 나의 집을 받아줄 수요가 더 많으니까. 용인은 수지구하고 처인구하고 기흥구로 나뉘는데 수지구 정도는 솔직히 일자리가 많은 데는 아니에요. 용인도. 근데 여기서 강남권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요가 어디까지 내려온다? 수지까지는 내려와요. 근데 기흥하고 처인까지 가진 않아요. 왜냐면 처인구하고 기흥구가 빈 땅이 진짜 많고요. 엄청 커다래요. 무슨 말이냐? 수요가 더 많은 땅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안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부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서쪽에서 가성비로 내 집 마련하기가 되게 좋은 지역인데 부천 앞단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 광명이 있어요. 부천보다 앞에 위치에 광명이 있어서 부천보다 위치가 좋은 데가 광명이고요. 광명에 사는 사람들은 광명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광명이 위치가 되게 좋아서 여의도 출퇴근도 좋고요. 도심 출퇴근도 좋고요. 강남 출퇴근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같은 예산이면 부천에 내 집 마련하느니 광명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요. 광명이 지금 신축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전세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광명은. 그래서 매매가가 여러분 좀 내려오고 있고요. 매매가가 내려온다는 뜻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기회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전세랑은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내 집 마련 할 거니까 매매가 싸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광명 입주가 25년에 엄청 많아갖고 어느 정도 예산이냐면은 거의 5억에서부터 9억 바운더리 안에 20평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타겟팅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명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 광명이 이 전체 업무지구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천보다는 가까운 위치 여기에 광명이 있고 광명 신축 들어오면 아마 양천구에 있는 목동 제외하고 나머지 구축들이 되게 많이 흔들릴 거예요. 가격이. 왜냐하면 광명으로 수요가 몰리거든요. 네, 신축으로 아마 수요가 몰릴 거예요. 네, 그래서 한 2달, 3달 전만 해도 막 신혼부부들이 막 줄 서가지고 전세 보고 그랬어요. 그만큼 수요가 몰린다. 광명 괜찮은 땅이다. 그 다음에 지방의 경우에는 여러분 종사자 수 20만을 넘기는 지역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산 전체의 종사자 수가 지금 140만 명인데 각 구별로 보면은 20만 명을 못 넘죠. 아까 강남이 여러분 170만 명인 거와는 완전 대비되죠. 그래서 이 지방에서는 일자리를 이유로 꼭 거기에 살아야지 라고 하는 수요가 엄청 적어요. 일단은 기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 대부분은 거의 3차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자영업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경우에는 입지평가 기준 중에 중요도를 덜 차지한다. 부산하고 대구에서 가장 연봉 거의 높게 주는 데가 은행들이에요. 부산은행, 대구은행 이런 데들. 그래서 근데 은행 바로 옆에 살려고 하는 수요는 적어요. 지방은. 학군 환경 좋은 데 살고 싶어 하세요. 지방은. 나의 내 집 마련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기준으로 나의 내 집 마련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내 일자리가 어디에 몰려있고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데 거의 기업이 없어요. 막 대기업이 기아, 막 자동차 회사 정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 아이를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식, 그 다음에 내 아이 키우는데 어떤 환경이 좋은가라는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는 게 지방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직장이 여러분 실제 아파트에 반영될 때는 어떻게 반영되냐면 되게 재밌는 예시를 갖고 왔어요. 여기가
서초구에 있는 우성 오차예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우성이에요. 그죠? 근데 똑같은 우성인데 여기는 가격이 얼마냐면요. 20억이고요. 지금 20억이고 똑같이 우성인데 여기는 4억, 지금 3억 5천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땅의 가치가 차이가 있는 거죠. 위치가. 그래서 여기는 서초구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의정부시에는 여러분 직장이 없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찾아가려고 하는 수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일자리가 없죠. 그러면 교통이라도 편해야 돼요. 나의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교통이라도 잘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의정부시는 여러분 1호선의 완전 북쪽 끝이에요. 여러분 한번 타보실래요? 타고 한번 의정부 가보실래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하세요. 저는 지하철 타고 의정부도 가봤고 아래쪽으로 천안도 내려가 봤어요. 네, 근데 이 의정부, 저는 옛날에 제가 직장인이었을 때 제 직장이 어디였냐면 여러분 포천이었어요. 포천. 네, 근데 되게 젊을 때 포천에 발령받아가지고 포천 생활이 너무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포천이 의정부보다 바깥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가 그 송울이란 데 있었는데 제가 송울이가 포천의 강남이에요. 왠 줄 아세요?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홈플러스하고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포천의 강남인데 그 송울이에서 의정부로 나와야만이 1호선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송울이에서 의정부까지 들어가는 거가 그 한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의정부에서 저희 집까지 약간 친정 여러분 생각나시죠? 독립문까지 1호선을 타고 내려오는데 정말 온갖 그 지하철 1호선에서 벌어지는 온갖 인간사에 대해서 그 1호선을 타고 내려오면서 정말 많은 인간 군상을 보거든요. 왜냐면 그 오래 타니까 너무 오래 타고 그리고 굉장히 그 1호선이 처음 만든 지하철이다 보니까 되게 낡았고 느리게 가고 그리고 1호선이 지나가는 지역들이 구매력이 높은 땅들이 아니다 보니까 타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어려움이 느껴져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근데 2호선이나 이건 제가 뭐 이렇게 막 갈라서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통이라도 편해야 되는데 의정부에서 또 이 도심으로 내려오는 거가 거의 1시간 반 이상, 2시간 걸리기 때문에 교통도 안 좋으니까 땅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신도시를 지을 때는 이런 데에다가 신도시를 막 지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신도시를 쫓아가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 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오히려 중심지에 살 거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도시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떠냐면요. 부산에서 이제 가장 크게 있는 일자리가 부산에 있는 해운대구의 센텀이 제일 일자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요. 서면하고 문현동이에요. 문현동. 여기에 금융업 일자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지방분들은 가까이서 살고 싶어 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아파트가 비쌀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좀 더 좋은 아파트, 좀 더 대단지 아파트, 좀 더 초등학교와 가까운 아파트, 학원을 좀 더 잘 보낼 수 있는 아파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다 일자리거든요. 일자리랑 가까운 문영동 현대 1차라는 98년식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2억 7천이고요. 매매 전세가가 2억 3천이에요. 와 4천만 원이면 집을 살 수 있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투기하는 거다. 네, 이거는 수요가 없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오히려 여기보다 훨씬 먼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라는 이 3,00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6억 가격을 형성하잖아요. 오히려 직장이랑 가깝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대단지 아파트를 연식이 좋은 아파트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수도권이랑 반대죠. 수도권은 일자리랑 가까울수록 사람들 수요가 생기고요. 지방은 일자리랑은 별로 관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실제 이 문현 현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네, 그래서 언덕으로 쫙 올라가가지고 여기 이 입구에서부터도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네, 근데 레전드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사진 보고서 비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임장 한 번 더 현장에 더 한번 나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대단지 아파트를 좋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는 교통이 되게 중요해요. 교통이 되게 중요하고 여기 기준은 강남 접근이 1시간 이내로 가능한가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1번. 네, 여러분 1번이라고 써두세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세권인가요? 2번. 네. 근데 여러분들은 내 집 마련 하실 때 2번을 먼저 보시거든요. 근데 1번이 먼저예요. 강남 1시간 이내면은 다 괜찮아요, 여러분. 굳이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자,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 아파트를 진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고, 제가 3호선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3호선 라인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호선에 홍제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무학제역이라는 데가 있고요. 무학제역.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친정 독립문역이 있어요. 이렇게 독립문역. 자, 이렇게 있는데 무학제역 바로 옆에 진짜 딱 붙은 구축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무학청구 1차라고 있어요. 완전 딱 붙어 있어요. 그냥 초역세권이에요. 근데 킥보드는 타지 못해요. 조심해야 돼. 쫙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여기가 다 산이어가지고 이게 다 언덕길이에요. 이게 다 언덕길인데 홍제역에서 한 15분 이상 걸어가면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라고 신축 아파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 초역세권이에요. 5분밖에 안 걸려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15분이 걸리거든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아파트도 좋아하거든요. 네, 장모님 이런 아파트는 신축이니까 당연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신축을 여러분들 사고 싶죠? 어떠세요? 신축 사고 싶죠? 당연히 사고 싶죠. 장모님 뭐 말해 뭐해요. 그죠? 그럼 신축이 2024년식, 23년식, 22년식, 21년식 이런 게 신축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 집 마련할 때 나는 신축 아니면 죄다 구축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고를 만한 집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내가 이 역세권에 있는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90년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떤 아파트는 05년식이에요. 그러면 이 05년식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붙어 있는 거 90년식 이런 거가 너무 내가 단지 컨디션이 안 좋고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아무리 이게 역세권이어도 이거 선택 안 하고요. 여기에서 조금 멀더라도 대단지고 나 여기 살만하고 그리고 연식도 여기는 복도식인데 여기 계단식 05년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런 걸 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아파트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연식 더 좋은 걸 선택을 하셔야 돼. 반드시 여기에 붙어있는 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돼요. 역세권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돼요. 여러분 구두 신고 걸을만 하면 돼요. 봐보세요. 그러면 장모님 저는 구두 신고 1분도 못 걸어요. 저는요 구두 신고는요 진짜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저 택시 타고 다녀야 되고요. 그런 거 빼고 그거 예외잖아요. 그러니까 구두 신고 여러분 한 10분에서 15분은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은 연식 더 좋은 거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교통을 보셔야 되고요. 왜 강남 조건 1시간이 중요하냐? 서울 시민들이 여러분 하루 930만 건 대중교통을 이용한대요. 하루 930만 건. 그리고 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업무지구가 속해 있는 지역은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너무 바깥에 나가서 사는 것 자체가 내 집 안에선 되게 좋거든요. 근데 출퇴근이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산 가치로도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 김포 골드라인 타고 다니시는 여자분들 거기에는 그 여성 안내원이 항상 있거든요. 왜냐면은 여자분들이 김포 골드라인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낑겨 눌려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성 안내원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거를 매일 하면서 살겠냐. 아무리 내 집이 한강 신도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는 게 교통의 가치를 생각을 하시는 거다. 그럼 왜 강남 접근 1시간이 중요하냐? 중심지는 이렇게 비싸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도심 내 집 마련이나 영등포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시면 무조건 업무지구 가까운 데로 들어오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돌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더 좋은 데로 돌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역세권이 아니라 강남 접근 1시간 이내 여부다라는 거를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질문이 나와요.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은 2호선 역세권에 있는 거 자모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약간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만 보지 마시고 직장, 교통, 학군 환경을 모두 다 종합해서 고려해서 내 집 마련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프레임 자체가 직장, 교통, 학군 환경의 기준으로 내 아파트를 평가해야지가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흘려보내듯이 여러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생각에 그러니까 생각하는 내 집 마련 기준에 직장, 교통, 학군 환경이 들어가 있어야
제 강의 제가 목 놓아서 막 피토해가지고 7시간 강의해도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 강의한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업무지구가 어디까지 가고 학구는 어떻고 교통은 어떻고의 프레임으로 계속 생각해 버릇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교통 학구 환경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달리 교통 중요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이거 보세요.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을 59.2%가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거의 60%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승용차는 24.8%. 그 다음에 부산 분들은 대중교통을 꽤 타시죠. 44.5%.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많이 타고, 그게 왜 그러냐면 부산이 여러분 지방 광역시 중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아요. 그 이유가 땅이 커서 그래요. 땅이 커서 지하철이 그래도 연결되어 있는 데서는 왔다 갔다 하는 수요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아주 강력한 건 아니다. 그다음 대구는 승용차 타고 다니는 비율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의 서울은 대중교통을 60% 이용하는데 지방은 60%가 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은 알 수 있고, 차 타고 거의 출퇴근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교통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지방분들은 차를 타고 30분 이내에 내가 일하는 자리로 이동할 수 있냐 없냐 기준으로 내 집 마련의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역세권만 보고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어디냐면요, 평택이고요. 평택에 지난번 상승장에 올 때 KTX 뚫린다고 아주 난리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뚫렸고요. 지제역에 있어요. 지제역. 근데 여기에 역세권에 더샵 센트럴시티라고 지금 2022년식 2000세대 대단지가 있는데 여기 전용 팔사가 7억 9,500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강남까지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여기서 2시간 이상 걸려요. KTX 안 타면 못 와요. 네, 그리고 여기 내려가면요 횡해요. 횡. 엄청 횡해. 그런데 그 호재바람 불 때 여기 내 집 마련 하신 분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팔으라고 했어요. 근데 못 팔겠대요. 왠지 아세요? 신축이고 대단지고 장모님 KTX 여기잖아요. 보유하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팔사가 7억이잖아요. 7억으로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가 깔렸어요. 자, 그럼 적용해 볼게요. 평택의 입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연식 가치 한 10년만 낡아지면은 여러분 여기 살려고 하는 수요가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가격이 치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항상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낡았더라도 여러분 거기 수요가 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같은 7억이지만 나중에 여기 연식가치 빠지면은 더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모님 저는 진짜 모르겠고 저 진짜 역세권만 보고 내 집 마련 할래요 진짜. 진짜 복잡해요. 막 그러시면은 여러분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효한 노선 근처에 내 집 마련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는 1시간 이내에 노선 근처에 내 집 마련 하시면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세권만 보고 제가 내 집 마련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런 역 근처는 괜찮거든요. 제가 하나 예시 보여드릴게요. 이 선유도역이 9호선이고요. 여기가 이제 영등포예요. 이 선유도역 근처에 양평한신이라는 96년식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주변에 가면은 똑같이 평택 주변처럼 횡해요. 근데 아파트가 낡아갖고 저건 진짜 내 집 마련 너무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네, 저 너무 갖고 싶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하실 때에 막 소유욕이 생겨야 내가 막 내 집 마련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서울 구축들은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소유욕이, 왜냐면 뭔가 진짜 신축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입지 가치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는 영등포고요. 9호선 타고 강남까지 30-40분 안에 끊기는 데예요. 그래서 96년식이라도 충분히 내 집 마련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보다 지금 2억이 더 비싼 거예요. 네, 왜냐면은 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괜찮아요. 이런 데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영등포는 여의도하고 비여의도로 나뉘거든요. 여의도는 다 재건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완전 넘사 땅 레벨이고, 비여의도 중에서 당산 생활권이 가장 좋아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비여의도예요, 여러분. 비여의도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가 당산 삼성레미안인데,
이게 지금 연식이 03년식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가격이 16억 9천이거든요. 이게 다른 동작구나 이런 데 신축이랑 비슷해요. 그 말은 뭐냐? 그만큼 땅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영등포에 구축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여러분 괜찮아요. 동작구 구축도 괜찮아요. 서대문, 동대문 구축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바뀌어야 될 거는 여러분의 마음, 감정. 구축 아파트 이거 내가 만약에 내 집 마련하면은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골치 아픈데 인테리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인테리어 된 걸 사세요. 네, 여러분들이 매물을 어떤 걸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테리어 된 거를 파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테리어 된 거 여러분 보실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투자용 인테리어가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이 만든 인테리어. 네, 그 다음에 실거주용 인테리어가 있어요. 근데 투자용 인테리어는 이 자재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투자용 인테리어에 뭐 대리석이나 싱크대 깔아놓은 거나 화장실 타일 붙여놓은 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투자용은 좀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매물 보실 때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집주인이 투자로 산 거냐, 아니면은 실거주 하다가 나간 거냐,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면 실거주 인테리어인지 투자용 인테리어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고 여러분 내 집 마련 하시고, 내 집 마련 할 때에 이런 구축 내 집 마련 하실 때에는 들어가실 때 샤시까지 다 수리하고 들어가세요. 애초에 들어가실 때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가성비가 있는 거예요. 살면서 고칠 생각 하지 마시고. 네, 저희 엄마가 살면서 인테리어 했거든요. 그때의 엄마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엄마랑 같이 대화를 하기가 좀 무서울 정도로 그 살면서 인테리어 하는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엄청 커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내가 내 집 마련 할 때 인테리어 된 거 사시던가 구축, 제가 구축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갈 때 인테리어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강남을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을 알아두시는 게 좋죠. 왜냐면은 내가 내 집 마련 한다면 이 주변에다가 내 집 마련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노선은 여러분 2호선이에요. 2호선이 강남을 다 관통하고요. 주요 업무지구와 주요 땅들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중구, 마포구, 영등포, 구로, 관악, 동장, 속파, 광진, 성동을 다 지나간다. 그래서 2호선 근처에 내가 만약에 내 집 마련한다라고 하면은 이 라인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실패하진 않으실 거예요. 관악구에 내 집 마련해도 돼요. 괜찮아요. 왜냐면 관악구에서 강남까지 가는 거가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관악구를 갈 수 있는 예산인데 구로구는 가지 마세요. 네, 왜냐면은 구로구는 여러분 서울에서 1, 2, 3, 4, 5를 나눴을 때에 5등 정도가 되고요. 관악구는 4등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면은 관악구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남을 직통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여러분 9호선이에요. 그럼 이 9호선이 어디를 지나가냐? 강서구하고 동작구하고 강동구인데, 강서구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예산이면은 같이 강동도 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같이 봐도 내 출퇴근이 이게 중심이 아니면, 그죠? 선택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너무 끝과 끝에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 아래쪽이야 라고 하신다면은 강동구 주변을 보시면 되고, 나는 서쪽이야 라고 하시면 이 강서구, 마포, 영등 이쪽으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강동구는 여러분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들어오기 전에는 중앙보훈병원역이 약간은 사용이 안 됐다가 그게 입주가 되면서 이제 9호선이 뚫리기 시작했고 9호선 연장을 하고 있어요. 강동구가. 그래서 원래는 강동구가 8호선이랑 5호선만 지나갔는데 9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그게 이제 고덕 택지지구, 고덕 그라시움 있는 쪽까지가 뚫리다 보니까 강동구의 입지 가치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땅이 강동구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으로 직결로 갈 수 있는 데가 또 어디냐면은 신분당선이에요. 강남밖에 못 가요, 신분당선은. 여의도나 도심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럼 장모님 파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강남 종사자 수가 110만 명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어디냐면은 광교, 수지, 분당인데 여러분 광교는 그냥 비싼데, 그러니까 광교가 어디냐면요 수원인데 수원의 강남이 여러분 광교예요. 근데 제가 월부에서 코칭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한 1년 전에 저 광교 팔고 서울 성동구 가려고요 라고 하셔가지고 광교 팔고 가세요 라고 해서 그분 그때 광교 팔고, 왜냐면 광교가 항상 비싼 가격 레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팔고 서울 성동구로 점핑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광교는 그냥
수원에서 1등이어가지고 가격이 이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거지 막 땅의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 형성돼 있는 건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모여 있어서 가격 형성이 돼 있는데요. 수원에서 이제 이 조금 돈 있으시고 좀 더 이제 모여가지고 살고 싶으신 분들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는 데가 광교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호선. 7호선이 또 강남을 한 번에 들어간데 부평, 부천, 광명, 동작, 중랑, 노원구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보시면 같은 예산이면은 부평, 부천 다 할 수 있다. 광명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광명 우선인 거죠. 네, 광명 예산으로 동작구 할 수 있다. 그럼 동작구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내가 노원 예산으로 광명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광명도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랑구는 노원구보다 앞에 있긴 하지만 땅의 가치가 떨어져요, 중랑구. 그리고 아파트가 몰려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중랑구가,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중랑구 옆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 동대문구하고 성북구가 있거든요. 중랑구 옆에 여기 옆에 성북구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 동대문구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입주다 보니까 입주가 뭐냐면은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 가격이 흔들리고 있죠. 예, 그러면은 중랑구 예산으로 내가 동대문구 성북구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중랑구보다는 더 앞단으로 오셔야 돼. 그래서 중랑구 예산이면은 이 앞으로 계속 전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 집 마련. 그러면은 자원이 노원구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노원구도 일부 주고 있죠. 노원구는 이쪽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같은 예산이면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아파트를 이제 뒤져보는 거예요. 이 노선을 강남으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을 알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노선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 또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영등포 예시를 들었는데 영등포가 아까 제가 예시 든 데가 여기예요. 여기 2라인 9호선 2라인이고 이 밑에 5호선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1호선이 있어요. 자, 영등포에서 가장 좋아하는 생활권은 여기예요. 9호선 라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2호선도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이 5호선이에요. 그 다음 5호선 아래쪽으로. 그 다음이 1호선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하려고 보는 그 지역에 어떤 노선이 지나가고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노선이 강남으로 한 번에 들어가냐 아니면은 좀 돌아가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가치니까, 땅의 가치니까. 그러면 영등포구에 있는 이 2호선, 9호선 W역세권에 있는 아까 제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당산 삼성 레미안 4차는 지금 16억 9천인데 영등포역에 있는 근처에 있는 이 영등포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거가 연식도 비슷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세대수도 이게 더 많죠. 근데 이게 12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모든 입지 가치가 다 몰빵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2호선, 9호선이 지나가고 있죠. 강남 접근 좋죠. 그 다음에 바로 위로 뭐가 있냐면은 여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하기 좋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학원가하고 학교들이 여기 다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입지 가치가 제일 좋기 때문에 가격이 이 정도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등포 푸르지오 쪽으로 가면은 나 대장이에요. 이 라인에서의 내가 대장이에요 라는 거는 보여주거든요. 왜냐면 2400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 뭐가 있냐면은 컨테이너 그러니까 있고 거기에 방범 지구대 이런 게 있어요. 1호선이 지하도 있고 지상도 있잖아요. 그 지상 주변에 사람들이 2호선, 9호선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 다르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옆에는 항상 초록색 병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천 같은 거 깔아놓으시고 그 위에서 이제 자유롭게 있으시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데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이 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기를 선택을 덜 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같은 예산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저는 영등포 갈래요가 아니고 같은 예산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12억으로 한다고 한다면 영등포 푸르지오 가봤더니 내 애를 키우긴 좀 그럴 것 같아. 장모님 전 애가 없는데요? 전 딩크족이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요? 해야죠. 왜? 수요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알아야 되니까. 장모님 전 싱글이어가지고 결혼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무슨 애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환경인지 아닌 건지는 아셔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그런 환경 아닌데 그러면 12억에 할 수 있는 더 좋은 입지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남을 지나가는 노선, 더 빨리 갈 수 있는 노선이 자산으로서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집 마련에 적용을 해보세요. 그럼 적용해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6호선이에요, 여기는. 6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월곡역부터 해서 약수, 공덕, 합정, 불광으로 지나가요. 불광은 은평구예요. 월곡은 성북구예요. 약수는 중구가 지나가고요. 공덕은 여러분 마포구예요. 자, 입지 가치가 제일 좋은 데는 마포구예요. 그 다음이 중구예요. 네? 그 다음이 성북구예요. 그 다음 비슷하게 좋은 데가 은평구예요. 여러분. 이렇게 땅의 가치가 나눠져요. 네, 그 마포구 제일 좋은 데고. 그럼 보세요. 이게 똑같은 강남으로 한 번에 접근이 안 되거든요. 6호선은. 근데 그렇더라도 내가 입지가 더 좋은 데를 고르면 이 주변에 있는 입지가 떨어지는 데보다는 여러분 가격이 어때요? 더 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노선이 한 번에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더 업무지구랑 가깝고 입지 가치가 더 있는 땅을 알고 전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자꾸 여러분들 내 집 마련 리스트 안에서 헤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리스트를 뽑았는데 여러 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어떤 구가 더 좋은지를 알아야 우선순위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부터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시냐면은 연식, 평형 이런 것부터 보다 보니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아주 페이보릿 질문이 있으세요. 상급지 20평, 하급지 30평 뭐가 좋나요? 를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가격이 똑같으니까. 네. 그럼 보세요. 상급지가 입지 가치가 더 좋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생활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20평에서 살 수 있을까? 30평에서 내가 살아야 할까? 그러면 내가 20평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입지가 더 좋은 데를 선택을 하시라니까요. 네. 근데 내가 20평 이거 못 살겠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래라도 30평 선택하고 좀 내가 입지가 좀 떨어지는 내 집 마련 했지만 여기도 여러분 서울 안에서 또는 경기 안에서 보통 이상의 입지를 가진다면 괜찮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민하시느라 내 집 마련의 선택을 딜레이 된다. 선택을 못 한다. 둘 다 해도 돼요, 솔직히 선택. 네, 그리고 둘 다 돈 버실 거고. 근데 입지가 더 좋은 데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있죠, 근데. 그럼 이제 여기서 더 구체화돼요, 여러분 질문이. 어떤 질문이 구체화되냐면요. 장훈님 그러면은 성동구에 있는 완전 꼴찌 20평대하고 그 다음에 서대문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중상 이상의 30평대하고 가격이 똑같은데 나는 이 꼴찌에 내 집 마련 하기 싫은데 장훈님 근데 나는 서대문은 또 땅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거 좀 고민되네요. 장훈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모야 대답을 내려줘봐. 막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있거든요. 이 상급지 20평대에서는 이게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파트를 안 좋아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임장 가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이 지역 갔었을 때 아무도 이 아파트 안 살 것 같아. 주변 다 빌라고 아까 제가 방범대 있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렇게 너무 환경이 안 좋고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오히려 좋아하는 게 나아요. 네, 좋아하는 아파트 사시는 게 더 나아요. 네, 그게 더 나아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더 전세가도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유해보시면 아는데 이런 것들이 전세가도 빨리 오르고 매매 반응도 또 빨라요. 네, 사람들이 그 지역 안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지금 성동구에서 제일 싼 게 뭔지 아세요? 응봉 신동아 이런 거예요. 근데 응봉 신동아가 성동구에서 거의 꼴찌거든요. 아니면 저기 마장동 축산물 시장 옆에 있는 구축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성동구라고 사람들이 생각 안 해요. 이거는 여러분 안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을 가보시고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낡았더라도 위치가 더 중심인 아파트,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보세요. 불광 롯데캐슬이 2018년식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약수하이츠에는 못 비빈다 이거예요. 약수하이츠 몇 년식이에요? 99년식이죠. 네, 이런 거 못 비벼요, 여러분. 신공덕 지금 2000년식인데 아무리 성북구 07년식이라고 하더라도 못 비벼요. 지금 거의 6억 차이 나요.